안녕하십니까, 제이파스입니다. 이번 강의는 드럼 앤 베이스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드럼 앤 베이스 강의를 튜토리얼을 하게 됐습니다. 무료 강의를. 그래서 일단은 드럼 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년 이상 거의 디제잉을 했던 어떤 장르이고, 이게 우연치 않게 처음으로 이거를 하게 되네요. 처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드럼 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 트랩과 달리 편곡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고 드럼과 베이스를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운드에 어떤 중점을 더 두었습니다. 편곡적인 요소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들어보시고 감상을 해보신 이후에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제 서브 장르로 얘기를 하자면 드럼 앤 베이스가 좀 테크 스텝에 가깝거든요. 좀 기계적인 어떤 신스 사운드 베이스와 이제 움직임 LFO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드럼은 매우 깔끔한 믹싱에서 선명도와 무게감을 같이 동반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덕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덕션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부분들, 그 다음에 정보 제공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를 폴더를 이제 열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단은 킥은 하나로 되어 있고, 림샷 여기 두 개 레이어 쌓아가지고 여기에 버스, 그 다음에 하이햇, 그 다음에 하이햇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쉐이커. 그래서 요것들은 다 드럼 버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럼 버스에는 5가지의 플러그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킥, 림샷, 쉐이커들은 여기에 있는 샌드 FX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간단한 EQ랑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체인 용도로 했고, 여기에서는 거의 보시면은 인서트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뭐 기본적인 EQ 제외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CP를 어차피 여기에 있는 모든 사운드들을 통일감을 주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버스에서 최대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과, 그 다음에 확실하게 사운드가 색채가 필요한 것들이 인서트에도 넣는데, 최대한 이런 형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사운드 한 사운드에다가 이거를 이펙트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장르상 통일감과 어떤 무게감, 그 다음에 어떤 나름대로 포화 상태에서 어떤 그 색채를 확실하게 주면서도 선명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서트에서 하나하나 이거를 이 사운드를 묘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그 통일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어떤 그 통일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드럼 앤 베이스를 할 때 주로 이제 버스에서 처리를 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드럼 앤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죄송합니다. 드럼 앤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꼭 활용하시길 바래요. 많이 실용적으로 이게 느껴지신다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드럼의 모든 인서트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버스만 들었을 때는 들어보시면은 조금 이제 날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하나하나씩 인서트를 넣기 시작하면은, 네, 그래서 이거 버스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쿼드라 퍼즈는 뭐냐면은 큐베이스 내부에 있는 멀티밴드 디스토션, 그다음에 뭐 테이프 튜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역 때 거의 이제 150 아래는 아무것도 드라이브감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150에서 이제 1000 조금 1000 1500 정도는 이제 디스토션 드라이브를 살짝 3.1% 줬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대역은 이제 테이프로, 그다음에 여기 고역 때도 테이프로 처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얘를 다
빼고 그리고 앞으로 더 선명도를 주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컴프레서의 일종인데 특정 대역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살짝 색칠을 주면서, 그리고 이거는 되게 좋은 게 여기서 전체 믹스가 이렇게 가능하고요. 병렬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50% 좋고 여기는 100%, 여기가 이제 많이 뭉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 크러셔로 한 좀 12비트로 퀄리티를 살짝 낮췄어요. 살짝 좀 더 뭉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 엔벨롭 쉐이퍼인데 이제 멀티밴드로. 그래서 이제 하얏이 꽉 뭐라고 할까, 좀 타이트하게 잡힐 수 있게, 이제 아무래도 드럼 베이스가 하얏이 되게 빠르게 나오고 쉐이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택감을 살짝 뺐고요. 들어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킥 저역대 부분도 어택감을 살짝 줬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변경하지 않았고요. 릴리즈 살짝 줄이고 여기도 릴리즈를 줄였어요. 그거 보시면은 좀 타이트해지는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화 상태로 뭉탱이로 살짝 사츄레이션 너브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무료 플러그인 오커로 살짝 여기에 그 60Hz 정도를 살짝 3dB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K 5000 정도도 한 좀 3dB로 살짝 올렸습니다. 들어보시면은 훨씬 선명도 있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앰프 시뮬레이터를 이제 킥 같은 경우에는 앰프 시뮬레이터 비트 크러셔, 뉴어 컴프레션, 이거는 이제 그 1171 유니버설 오디오를 딴 어떤 모델인데, 이것은 이제 컴프레서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병렬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토션이랑 그 다음에 비트 크러셔도 16비트, 그 다음에 캐멀 크러셔는 완전히 뭉개뜨린 걸로 조금씩 다른 색채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스 디지털에서 앰플리투드 진폭량 되게 강하게 60Hz를 끝까지 올려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섞었어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빨간 것은 이제 사이체인이에요. 서브베이 사이체인이랑 이제 쉐이커 사이체인. 그리고 그래서 킥도 이거 빼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죠. 그 다음 림샷 같은 경우에도 들어보시면은 거의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고역대, 그래서 이 림샷은 이미 리버브가 있는 어떤 샘플을 채택을 해서 여기에서 마지막 넘어갈 때쯤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죠? 좀 더 어택감을 살짝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하얏은 여기서 앰프, 디스토션, 비트 크러셔, 그 다음에 EQ. 자, EQ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무료 EQ인데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고역대를 확 올린 다음에 샌드로 살짝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이를 들어보시면은 하이가 살짝 더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 샌드로 조절하는 것도 되게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킥이랑 같이 동반되는 그 하얏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드럼 앤 베이스나 덥스텝이나 아니면 트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킥 저역대를 되게 살리려고 저역을 부스팅하는데 이게 저역만 부스팅하는 게 아니라 저역은 부스팅할 수 있는 증폭할 수 있는 선이 딱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일 계속 증폭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워풀한 느낌이 안 든다면은 이 구역대가 그만큼 대조될 수 있는 어떤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들어보시면은 킥이 더 강하게 저역대가 강조되거든요. 이거를 빼고 들으면은 하얏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역이 좀 더 단단해지는 느낌. 그리고 이것도 쉐이커도 동일하게 EQ랑 비트 크러셔 그다음 컴프레서는 킥이 들어갈 때 살짝 사이드체인 되게 네, 되게 간단하고 여기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쿄 스튜디오 임펄스 살짝 따라서 색칠을 좀 줬습니다. 튜브 앰프로 살짝 따뜻한 어떤 요소를 좀 주고 그 다음에 팝필터 2kg 여기 저역대랑 그 다음에 고역대 살짝 여기서 로패스 시키면서 여기서 쉘프로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 살짝이 아니죠. 5dB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거 이제 전체 드럼에 여기 들어갑니다. 빼면은 그죠? 훨씬 더 라이브감이 있죠. 그래서 드럼은 전체적으로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드럼은 이렇게 치고 여기서 일단은 샌드가 여기 미트 베이스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그냥 뮤트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로 들어가면은 베이스는 간단하게 신스 베이스 이것도 샌드 동일한 어떤 드럼이랑 사용을 했고요. 신스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 베이스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스 베이스는 사일렌스에서 만들었고 사일렌스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저역대를 깎고 그 다음에 여기 배음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저역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저역이 여기에는 이제 서브 베이스가 대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일렌스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 얘를 다 뮤트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자로.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뭐냐면은 어, 파트 A랑 B를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펄스 스퀘어 웨이브에서 보이스 4개 준 다음에 디톤 시키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여기서는 이제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같이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예요. 보이스 하나 이건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얘 볼륨은 이제 사인 웨이브랑 같이 네, 그래서 오실레이터는 거의 하나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를 필터 오실레이터를 이제 밴드 패스로 조절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썼고 페이저로 살짝 좀 더 뭔가 스테레오 감을 주고 코러스 동일하게 그 다음에 EQ 간단하게 매긴 다음에 컴프레서. 그래서 이거에 제일 움직임을 주는 거는 주파수 컷오프 포인트에서 여기 컷오프 포인트에서 이제 LFO로 어떻게 움직여 줄 거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컷오프 A랑 볼륨 A를 이제 여기에 이제 8분음표 도태드로 이제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볼륨 B를 LF로 움직여 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4분음표 트리플렛으로 네, 되게 심플해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거를 인서트를 키기 시작하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조금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뒤로 살짝 보내는 어떤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룸웍스 리버브를 인서트에 아예 넣었고요. 그 다음에 팹필터 프로 Q로 여기에 있는 G 노트에 있는 부분들을 옥타브 단위로 이렇게 배음들을 올렸어요. 들어보시면은 살짝 좀 포인트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토션 0.6 올리고, 그 다음에 팹필터 프로 Q 또 올려서 여기에 있는 걸 오토메이션 계속 해줬습니다. 움직여주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컴 필터라고 이제 이 빈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배음들이 살짝 움직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는 이쪽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좀 더 그 사운드의 캐릭터를 더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설치를 해놨고요. 가동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저로 좀 더 캐릭터를 줄 수 있게 조금 이제 디튠을 좀 더 시켜주죠, 플랜저가. 그런 다음 이제 멀티밴드 컴프레서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특정 대역에 있는 데를 컴프레서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고역대를 살려주기 위해서 OK에서부터 15,000을 이제 여기에 5.3dB 정도 올렸고 6.0dB 올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일 이제 볼륨을 다시 줄인다면은 조금 밋밋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5.3 정도, 그 다음에 얘는 6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역이 이제 아무래도 사니까 그런 다음에 컴프레서 살짝 걸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 크러셔 좀 더 그 뭐라고 할까, 그 퀄리티를 디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더 뭔가 바삭바삭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츄레이션 너브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운드를 좀 더 융화시켜주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츄레이션 너브 넣고 비트 크러쉬 두면 이제 저역대가 다시 올라오니까 살짝 이렇게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2.7K 정도 이 키에 맞게 7.2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드럼에 사용했던 디스트, EQ, 리버브, 비트 크러쉬, 캐멀 크러쉬 썼고요. 단지 여기에 있는 앰프는 앰프 시뮬레이터 크런치에다가 이제 그 이후에 그냥 리버브를 살짝 사용했고 웨스를 29% 첨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스 베이스 들어보시면 그죠? 공간감이 아무래도 있죠. 그 다음에 서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츄레이션 너브, EQ 여기에 있는 이제 서브 충돌되지 않게 위에 신스 베이스와,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리미터로 살짝 클립 2.4 정도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부스팅하는 용도로 썼고요. 그 다음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이제 킥에 사이드체인 될 수 있게, 그 다음 앰프 시뮬레이터 살짝 넣습니다. 그럼 두 개 같이 플레이를 하면은 그 다음에 리버브, 룸웍스로
댄스베이스의 룸웍스 리버브 얘를 살려줬고요. 선명도가 더 살죠? 네, 그래서 전체를 이제 다 플레이를 한다면은, 자, 이제 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전에 여기 앰프 디스토션, 여기 드럼이랑 사용했던 그 색채 디스토션을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드럼과 좀 더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일감을 나름대로 통일감이란 덩어리감을 어느 정도 주고 싶을 경우에는 샌드를 잘 활용하는 거를 앞서 제가 여러 가지 비디오를 보여드린 바와 같이 샌드를 잘 현명하게 활용하는 게 제 작업을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색깔 내는 데 있어서는 나만의 어떤 샌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어떤 사운드에 통일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자면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단은 마스터링에다가 이제 뭐를 넣는지 마지막 마스터 제가 3dB 줄여놨습니다. 이제 볼륨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빼고 들으면은 자, 그럼 하나하나씩 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팹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Hz는 불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17000도 불필요한 부분, 그리고 사이드로 260, 여기가 저역이 모노가 되고, 그 다음에 G 있는 부분은 좀 여기서 살짝 1dB 올리고, C에 있는 부분도 8000도 2dB 정도 올렸습니다. 들어보시면은 가운데가 조금 더 선명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Saturation of Softive로 그 다음에 이것도 무료 플러긴 중에 하나인데 이제 디스토션 드라이브 옛날 빈티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를 사용하기보다는 인풋 게인과 아웃풋 게인이 있어서 얘를 요 정도 올린 만큼 여기서 살짝 이제 줄인 겁니다. 그럼 들어보시면은 살짝 좀 더 뭉치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여기서도 비트 크러셔 14비트로 퀄리티 살짝 내려가지고 좀 더 드럼과 베이스가 뭉칠 수 있게 좀 더 뭉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로 비율 거의 1대 거의 2대 4대1 2대1 비율을 이렇게 정하는데 이제 대개 비율을 소프트니로 곡선이 너무 강하지 않게 컴프를 살짝만 그 피크들만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데 다이내믹은 많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 용도로 썼고 그다음에 마지막엔 리미터 그래서 컴프레서도 한번 사용했고 피크 리미터랑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리미터 하나하나씩 다 끄고 들어보시면은 네, 이것도 무료이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기본적인 컴프레서 거의 작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특정 색채가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피크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인 한 좀 3.4dB 올리고
이제 스레시홀드 넘어가는 순간 이게 리미터가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고역 때만 이거를 빼면은 하이햇을 잘 들어보세요. 쉐이커 살짝 더 올라오죠. 그 다음에 클리퍼는 이제 살짝 클리핑 뜨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아웃풋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얼마큼 게인 올리느냐에 따라서 여기 전체 밸런스를 잡아놓은 거를 이제 게인을 올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곡을 작업을 해서 이제 이 드럼 전체 버스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엑스포트하고 베이스도 엑스포트 한 다음에 나중에 샘플러에서 다시 잘라서 사용을 하거나 재활용을 하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작곡하는 어떤 그 자세로 이제 곡을 작업을 하기보다는 가끔은 창의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 그다지 멜로디랑 편곡적인 요소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을 그런 날이 있거든요. 영감이라는 게 이제 항상 악기와 아니면은 그 뭐 멜로디 라인과 이제 편곡하는 어떤 날이 뇌가 그렇게 작동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되게 이 사운드와 어떤 드럼과 베이스의 어떤 그 상호작용적인 어떤 요소로 사운드에 되게 꽂히는 날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주기적으로 컨디션에 따라서 별로 창의적으로 뭔가 이제 편곡할 요소가 없는 날에는 이런 작업을 자세를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런 작업도 재미를 삼으면서 어, 자기만의 어떤 색감을 색채와 어떤 그 캐릭터를 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제 샘플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그 만든 샘플팩 갖고 이제 편곡을 할 수 있는 어떤 풍부한 소스를 갖고 이제 자기만의 소스를 갖고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리지널한 어떤 사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심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들어보시고 어떤 형식으로 이제 그 작업이 됐는지 본인이 파악하시면서 즐거운 작업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